떼거지로 모여있는 노숙자들 사이로 평범해 보이는 한 회사원이 나타납니다. 그가 맞붙는 상대는 노숙자 보스 서열 6위. 강하다. 예상보다 훨씬 강한 놈이야. 먼저 선빵을 날리는데 쭉쭉 쳐맞는 이 남자. 도저히 상대가 안 되네요. 며칠 전 아무래도 마음에 걸린다. 사채업자까지 끼는 거 불안하지도 않냐 넌? 어차피 이기면 살고 이러면 죽는 판이에요. 그리고 이 판 내가 먹을 겁니다. 이 남자는 장태호. 그는 주가를 조작하는 작전팀에서 제갈량급 주포였는데요. 지금 간단하게 올리고 신접 살림은 누력가스 꾸리자. 10억이면 충분하겠지? 이번에 큰 건을 성공시켜 여자친구 정민과 결혼할 계획이었죠. 아까부터 계속 혼자 결정하고 있네. 그게 내 장점이거든. 계획하고 추진하고 손에 넣는 거. 자신감 만땅인 태호는 사채업자까지 낀 이번 작전으로 10억과 사랑하는 정민까지 손에 넣을 생각뿐입니다. 하지만 누가 물량을 계속 풀고 있어. 한두 군데가 아니야. 예상과는 다르게 작전주의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누가 흔드는 거지? 역작전인가? 뭐하고 있어요? 급한 불 먼저 끄자니까? 급히 손절했지만 투자금 350억을 모두 잃고 말았죠. 결국 사채업자 정만출 사장 앞으로 끌려온 두 사람.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중간에 정보가 쓴 거예요. 역작전에 걸렸어요. 자신의 작전은 완벽했다고 여기는 태호였지만 대동바이오 최 사장 금마가 회사 공금에 비자금까지 싸그리 챙겨서 날라붙어. 주식이 그래서 토막이 난 게다. 이번 작전의 종목인 대동바이오에 최 사장이 통수를 친 것이었네요. 최 사장 그 새끼는 내가 따로 잡을게 아주. 기회를 주십시오. 그 세 번만 아니 한 번만 제대로 걸리면 다 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말을 귓등으로 흘리는 정 사장. 할 수 있습니다. 제 실력 아시지 않습니까? 네 실력은 알았고 그가마 우리 장 팀장 운빨을 한번 보자. 응? 운빨. 자, 킹생조사야. 킹을 잡으면 사는 기고 쪼까 뽑으면 죽어요. 내가 두 마리. 응? 자, 우짤래. 어차피 도박 같은 인생을 걸어온 태호. 왼쪽. 이거? 뭐요? 조커가 나와버려. 잠깐만. 나머지 카드도 보여주십시오. 네 대가리만 팽팽 돌아가고 네 운빨만 갑인 줄 아나? 어? 잘난 놈은 잘난 맛에 뒤져요. 언제나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여겼던 장태호. 그 자만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조폭들은 강제로 술을 먹여 차에 태우고 바다로 밀어버립니다. 보세요. 정신 차려요. 형! 웃기지 마. 난 잘 죽어. 절대 안 죽어. 깨진 창문으로 빠져나온 태호는 동고동락하던 형을 구하려 하지만 이미 그의 숨은 끊어진 뒤였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어깨를 게다가 경찰의 수배로 갈 곳이 없어진 태호. 청혼할 반지를 전당포에 맡겨 구한 돈조차 점점 줄어 빈털터리가 돼버립니다. 이틀 전 경기도 회남 저수지에서 발견된 변사체의 신원이 행방불명됐던 최용민 대동바이오 사장으로 밝혀졌습니다. 발견 당시에 사체는 내부 장기가 모두 적출된 상태로 심하게 부패 훼손돼 있었습니다. 정 사장에게 당했을 게 뻔한 최 사장. 태호 역시 최 사장처럼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졌죠. 죽음의 두려움과 텅 빈 지갑 사정에 노숙까지 하게 된 태호. 배고파 뒤질 것 같아 남이 먹던 단무지까지 손을 대려 해보지만 자존심 강한 태호는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료 급식을 노리고 서울역을 찾아온 태호. 구석구석마다 노숙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죠. 저기 선생님, 기차에 가방을 놓고 내렸어요. 그 10,000원만 주세요. 그럼 제가 진짜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너 같은 맛 생판 처음 보는 사람한테 10,000원씩 빌려주겠냐? 내 매니저 경력 15년에 너 같은 놈 처음 본다 진짜. 대놓고 구걸 과외를 하는 이 두 사람은 뭘까요? 그리곤 태호를 스캔하더니 야 공영칠,
호구 고르는 규칙 1번. 남자보다 여자가 성공률 높다? 2번지. 그 지갑이 두둑한 사람을 골라라. 근데 어떻게 정반대로만 골랐냐? 딱 봐도 견적이 나오는구만. 노숙 일주일차. 누가 차이사 약간 정신이 새로 입사한 사원인가? 패기가 있어 배는구만. 그래봤자 인턴입니다. 회장님께서 신경 쓸 급이 아니에요. 컴퓨터 일로 와 임마. 해커라니까 해커. 대체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는 이 노숙자 3인방은 뭐임? 어쨌거나 따끈한 공짜밥을 먹으러 왔건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다들 줄 서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배고픈 건 다 똑같아. 줄 서 줄. 줄 서라고. 너네가 누군지 모르지. 누구긴 누구야? 처음 보는 거지지. 공짜밥도 새치기 하는 노숙자 새끼. 절대 뺏기는 건 못 참는 태호. 저기 식사 됩니까? 급식은 6시까지예요. 그럼 남은 밥이라도. 미안해요. 준비한다고 하는데도 양이 늘 부족해서 남은 급식이 없어요. 네. 이 근처에 노숙자들 무료로 봐주는 병원 있거든요. 나 노숙자 아닙니다. 큰 야망을 꿈꾸던 태호는 자신이 노숙자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따뜻한 밥 한 그릇. 자꾸만 비굴해지고 싶다. 그렇게 무릎 꿇다 보면 결국 저주를 벗어날 수가 없다. 결국 공짜밥마저 마다하며 오기로 쫄쫄 굶던 태호. 넘어졌어. 가자. 엄마가 또 사줄게. 너는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바로 그때 저 구석에 보이는 5,000원? 동지야 그만. 그걸 갖고 와라. 내 놓으라고 이 새끼야. 타인의 분실물 취득 시 선 발견자보다 선 취득자에게 어디서 먹물 좀 빨았냐? 세상이 책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 아니 이것까지 뺏어가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서울역에 굴러다니는 건 비둘기 똥도 다 내 거야. 그 대신 이거 태호의 자존심마저 건드는데요. 이거 하나 처먹어라. 거지가 맛으로 먹니? 살려고 먹지. 야, 내 돈이야. 깔끔하게 터져버린 원펀치 KO. 5,000원만 갖고 간다. 아이씨 별것도 아닌 게 이 치사한 새끼 회식도 안 시켜주고. 패거리들은 바로 배신해버립니다. 그 5,000원으로 식당에서 밥을 주문하는 태호. 할매 밥 줘. 맨날 처먹는 거? 어느 세월에 사랑 부실할 겨. 나중에 온 손님을 먼저 챙기는 할매를 본 태호는 역시 킹 받아버렸죠. 제가 먼저 왔는데 왜 저 사람부터 주냐고요? 시끄러요 놈아. 요 화상은 우리 집 단골이요. 아니 할머니. 오냐 걸뱅이 새끼들 받아줬더니 벨지청우를 다 줬네 그래. 이때 나타난 무료급식 그녀. 저희 할머니가 가끔 욱해서 탈이지. 손맛은 최고예요. 수위를 굶다가 겨우 먹게 된 밥. 태호에겐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음식보다 맛있는 밥이었죠. 싹싹 다 쓸어먹는 태호. 그런데 거지들이 몰려오네요. 16만 4천 원 오늘치 상납액입니다. 이걸 내가 왜 받아요? 뱀눈 그 새끼 왕판치로 날렸잖아요. 뱀눈 그 새끼가 받을 돈 대신 받는 겁니다. 얼떨떨한 태호. 너야? 오늘로다가 뱀눈 그 작것을 제끼려고 했는데 너가 선수 쳤다면서. 그런 게 한반 뜨세. 제대로 합시다 50장. 아이 규칙대로 해야죠. 시간도 맞추고 장소도 잡고. 갑자기 나서는 노숙자 혜진. 그는 이 바닥에 빠삭한 고인물이었죠. 몸 관리 꾸준히 했죠. 운동신경이 장난이 아니던데. 그는 뱀눈을 때려눕힌 태호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만 대략 5천 명. 그중 10%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든.
그 상납액을 전부 다 모으면 1년에 얼마나 될까요? 100억. 노숙자들이 구걸에서 얻은 상납액뿐만 아니라 그들의 개인정보로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차, 게다가 가망 없는 노숙자의 장기를 털어 연간 100억의 돈이 은밀하게 굴러가고 있었죠. 어마어마한 돈이 피라미드 형태로 상납이 되는데 오늘 형씨가 때려놓은 뱀눈이 넘버 7이걸랑 그 윗대가리들을 하나씩 제끼고 올라가면 꼭대기에 최소 100억이 기다린다. 100억. 혜진은 태호에게 넘버원을 목표로 함께 달려보자는 제안을 합니다. 넘버원이라 괜찮네. 이 바닥은 아니야. 난 내 싸움터에서 내 방식대로 재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여자친구 정민을 찾아가는데 경찰한테 다 들었어. 주가 조작 설계하고 지휘하고. 그게 태호 씨 진짜 직업이잖아. 정민은 태호의 진짜 모습을 알고 배신감을 느꼈지만 그녀도 숨긴 것이 있었죠. 한중그룹 윤일중 회장이 우리 아버지야. 거대 그룹 회장의 딸이었다니. 네 아버지가 누구든 아무래도 상관없어. 다시 시작할 거다. 그리고 내가 했던 프로포즈야. 유효해. 미안하지만 태호 씨는 내 인생에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됐는데 윤정민, 훨씬 유능하고 쓸모있는 남자를 찾았거든. 기다려. 내 영혼을 파묻히고서라도 널 내 장식품으로 만들 테니까. 그녀는 태호의 자존심을 제대로 건드려 버렸습니다. 형한테 진 빚 어떻게든 갚을게. 그리고 죽은 문수영을 기리며 반드시 재기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태호. 아이씨, 어떤 새끼일까? 나예요. 넘버원. 내가 제껴야겠어요. 그 시각 노숙자 보스들의 모임. 여기 이렇게 한 잔씩 쫙 따라봐. 그래야 분위기도 살고 그러지. 그럼요. 술은 마담이 따라야 제맛이죠. 한마디 거드는 이 남자는 노숙자들의 군기반장 넘버 6 배중사. 너 앉아봐 여기. 마담에게 치근덕대는 이놈은 넘버 5 악어. 좀 남바 4부터 6까지 죄다 모였는데? 네, 보내라. 불만 가득해 보이는 남자는 넘버 4 독사. 하지만 여기 마담도 보통 여자가 아니었죠. 이런 뒤지려고 화장했나 이씨. 에이씨. 나가. 이 남자는 태호가 식당에서 마주쳤던 그 아저씨? 모인 김에 서열 정리 한번 하고 가자. 잉? 복싱 동양 챔피언 출신의 넘버 2 루종구. 젠틀하게 살자, 젠틀하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어? 그리고 이 남자가 바로 태호가 꺾어야 할 넘버 1 곽흥삼이었죠. 이리 씨. 그렇게 갈 거면 뭐하러 왔나? 부르면 오는 게 서열 아닙니까? 명색이 서열 2위인데 폐체장 귀신 되면 내 면이 안 살지. 귀신 돼도 파티는 안 걸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파티는 주먹으로 서열을 정하는 이 세계의 규칙이었습니다. 상황 봐가며 굽히고 살아. 아저씨도 안 되는 걸 나보고 하라고요? 서마담과 류씨는 오랫동안 썸 타는 사이였죠. 그리고 보스들은 하는 일 없는 독구다이 넘버 2 류씨에게 불만이 많았는데요. 뭐 사실상 우들 맴 속에 진실한 남바 2는 독살성님밖에 없습니다. 넘버 3 작두가 교도소에 있었기에 사실상 실세는 넘버 4 독사였습니다. 서열에 불만 있으면 정식으로 파트 신청해. 알아들었냐? 예. 동해금융 애들이랑 부딪힐 일이 생길 거다. 정만출 사장 말입니까? 태호와 엮여있던 정 사장. 적당히 간보면서 어르고 달래. 무조건 정면 충돌하지 말고. 그렇게 회의를 끝내려는데 뱀눈은 공장에 보냈습니다. 파티에서 진 뱀눈은 규칙대로 공장에서 장기가 털렸죠. 상대가 누구라고?
얼마 전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불러 들어온 사연이 있을 거다. 조용히 털어봐. 예, 형님. 다음 날 태호는 혜진과 상납을 받고 있었는데요. 상납 비율이 어떻게 되지? 7대3. 앞으로는 5대5로 합시다. 내가 맡은 구역에서는 반반씩 나눕니다. 네 살면 어떡하려고 그래? 알라고 한 짓이야. 알면 입질 오겠지. 보스 브리핑을 해주는 혜진. 특공무술 유단자의 맷집이 장난 아니야.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형씨 실력은 역부족이야. 파티에서 지면 곧바로 재활용 신세야. 주두세도 모르게. 한번 지면 바로 죽음이니 막무가내로 싸움을 걸 수는 없었죠. 네가 뱀눈 제낄 새끼야? 반갑다. 나 서열육이 배중사. 장태호입니다. 돈 벌러 가자. 유흥업소 앞에서 노숙자들을 모아 영업을 방해하며 돈을 뜯는 배중사. 이때 정 사장 패거리가 나타납니다. 야, 거지 새끼들은 저 가서 급식들이나 처먹어라. 여긴 형님들이 수금하는 가게니까 얼씬대지 말고. 우린 우리가 받을 돈만 챙겨가리다. 값을 다 맞는다. 우린 처맞고 길바닥에 들어눕는 거는 이력이 났거든. 일촉즉발의 상황. 그때 호련히 나타난 넘버2. 동해금융 정 사장 똘만이구나. 공공장소다. 너하고 나 완타치로 끝내자. 대뜸 나타나 시원하게 결투 신청을 하는데 단 한 방으로 끝나버린 싸움. 동양 챔피언이 빈말이 아니었네요. 다음날 혜진은 태호를 끌고 넘버2 류씨를 찾아갑니다. 오! 죽이지. 미들급 동양 챔피언. 원래 타고난 싸움꾼은 반사신경이 장난 아니거든. 어머나 이게 뭐냐? 형님. 두식이야. 형 죄송합니다. 하나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저기 어렵게 부탁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 싸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마시고 가라. 절대 굽힐 리 없는 태호. 형님께서 오해하지 않게 설명을 좀 잘 좀. 관주세요. 뭘 간? 아, 넘버2라면서요. 아랫놈들부터 처리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싸움 배우러 와놓곤 대뜸 선전포고를 해버리네요. 막 나가는 태호는 결국 50장과의 파티를 치르게 되는데 첫 번째 규칙, 1대1로 싸운다. 두 번째 규칙, 무기를 쓰지 않는다. 마지막, 절대 상대를 죽여서는 안 된다. 팽팽한 접전. 하지만 아무리 때려도 끄떡없는 맷집장 50장. 태호는 그의 괴력에 나가 떨어지는데 (50장의) 약점은 왼쪽 무릎이었죠. 다친 근육 준나게 노리는 태호. 파티는 태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 후 보스들이 모인 공장으로 불려간 태호. 우리 조직은 서열이 생명이다. 너 누구 허락받고 상납역을 낮췄니? 허락이 필요하면 넘버1한테 받겠습니다. 6, 5, 4 순서대로 박살내주겠어. 아, 이 새끼가 진짜로 확. 조용해라. 밑도 끝도 없는 깡다구에 분노하는 보스들. 태호는 운 좋게 이긴 이번 싸움에서 자신의 실력을 깨달았죠. 뭐 하냐 너? 싸움 가르쳐 주십시오. 나중에 저하고 파티 붙게 되면 싸우는 재미도 있을 겁니다. 받아주십시오. 류씨는 태호가 이토록 넘버1에 집착하는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곽흥삼이 가진 100억 그 돈으로 다시 시작하려고요. 뭣도 모르고 너무나 솔직당당한 태호에게 호기심이 생긴 류씨. 아깝잖아. 서울역이 감옥이면 우린 다 무기징역이다. 그러면 탈옥해야죠. 그래서 되찾을 겁니다. 죽을 각오는 했냐? 그렇게 훈련은 시작되고 어른한테 줄 때는
두 손으로 저거보다 이 싸가지 나지. 매일 반복되는 배중사의 갈굼을 참아가며 꾸준히 체력을 단련하는 태호. 곽흥삼이랑 파티 붙어보셨어요? 아니. 어느 정도 실력입니까? 절대 부러지지 않는다. 그게 곽흥삼이야. 동양 챔피언 루시마저 인정하는 뒷골목 최강자 곽흥삼. 으리으리한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노숙자들이 벌어오는 돈을 쓸어 모으는 것도 모자라 더 큰 야망을 꿈꾸고 있었죠. 남의 밥 사발에 그래 숟가락 걸치면은 이 밥상이 뒤집어질 낀데. 식사하세요. 해삼이 물이 좋습니다. 곽흥삼! 내 구역에 너 글배 자식들 싹리 빼삐라. 응? 정식으로 경고하는 기야. 하지만 곽흥삼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하게 될 기다. 이 뼈망피가 뭉쳤어. 하나. 한편 배중사는 태호 구역을 일부러 갈구고 있었는데요. 지금 교육 중이다. 과거 공장에 불이 나서 모든 걸 잃었던 조 회장. 그는 사이렌 소리만 들리면 공황 상태에 빠졌죠. 내 앞에서 요령은 안 통한다. 어쭈. 결국 태호는 뚜껑이 열려버립니다. 파티다! 시간하고 장소 정해. 아주 개박살 내줄 테니까. 배중사의 미친 포장에 빡친 태호는 준비되지도 않은 채 파티를 치르게 되는데 강하다. 예상보다 훨씬 강한 놈이야. 시작부터 준나게 터지는 장태호. 정말 상대도 안 되는데요. 어느새 다른 보스들까지 모여들고 배중사의 도발에 오기가 생긴 태호. 조금 선빵하나 싶더니 결국 다시 뒤지게 쳐맞네요. 패기 있는 태호의 주먹.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죠. 머리는 아까운 놈이다. 주먹도 그만하겠냐? 질 겁니다. 그만해. 승부는 끝났어. 이 증거 이거는 저 공장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못하겠다면 넘버2 되고 싶냐? 와서 까봐. 태호를 살리기 위해 류씨는 독사에게 싸움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 회장님 명령입니다. 보스들은 지금 즉시 파티 중단하고 전부 모이십시오. 부르셨습니까, 형님? 정만 추리는 우리 밥상 뒤집어 엎겠다고 눈꼬리 시뻘건데 니네들은 식구들끼리 반찬 투정이나 하고 자빠졌고. 잘 들어. 정 사장 관뚜껑에 못 박을 때까지 앞으로 서열 파티는 중지야. 알겠습니다, 형님. 파티에서 졌지만 곽흥삼 덕에 다행히 목숨은 건지게 된 태호. 자, 마셔. 나 아니었으면 너 지금쯤 공장 실려갔어? 류씨한테 복싱 좀 배웠다고 그렇게 만만한 상대를 보여? 장 과장, 그 정도 작전 주포면 이사금 렛대로는 달았어야지. 응? 대동바이오. 나도 50개 날렸거든. 여우 피하겠다고 숨은 굴이 하필 호랑이 굴이네? 지질이 운도 없어요. 즉 곽흥삼 역시 태호를 죽일 명분은 충분하다는 것이었죠. 술에 뭔가를 탔는지 정신을 잃은 태호.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몰라 물어요? 서마담은 대뜸 옷을 벗기 시작하는데요. 그만둬. 죽여도 시원찮은 사람을 치료해주고 선물까지 보냈는데
호의를 무시하면 회장이 언짢아할 거예요. 당신의 애인은 누군데? 곽흥삼이야, 유정구야. 그는 사연 있는 여자 서마담을 품지 않았죠. 곽흥삼은 태호를 어딘가 써먹기 위해 살려둔 것이었고 태호도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먹이든 머리든 써먹을 방법을 찾고 있겠죠. 전 곽흥삼한테 용도패기 당하지 않을 겁니다. 쓸모 있는 부하가 돼서 최대한 가까이 가서 그자가 가진 걸 뺏을 겁니다. 그게 여길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미친. 기회를 주십시오, 형님. 류종구의 대답은 명치 존나 세게 때리기. 너 맷집이 약해. 아프냐? 아니요. 방금 그거 잽이다. 제일 가벼운 놈. 그놈 맞고 호흡 곤란한 사부 류씨 밑에서 다시 연락에 수련하는 장태호. 들어오고. 한편 태호는 아픈 조 회장을 위해 조그만 쪽방을 마련했는데요. 괜찮습니다. 종맛이 별론가? 맛있는데? 야, 그게 지금 그 군형으로 들어가냐? 회장님, 그 뭐라도 드시고 기운을 차리셔야죠. 저 회장 아니라니까요. 공연이 폐만 끼치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신이 다시 돌아와 우울 모드가 된 조 회장. 태호는 그저 노숙자로 치부하던 이들의 사연을 들으며 점점 가깝게 느끼고 있었죠. 갔다 와요. 그러던 중 곽흥삼의 오른팔 사마귀가 나타났습니다. 그날 내가 보낸 선물 안 받았대? 죽다 살아난 놈이 여자까지 탐낼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만 받았습니다. 생각보단 배짱 있어. 벌써 잠수 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뉴스에서 문수영의 시체가 발견되고 용의자로 태호가 지목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죠. 달아난 주범 장모 씨를 체포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수갑 잘랑거리고 정 사장은 회칼 휘두르고. 태호 너 어디 숨을래? 정 사장 끈덕진 늙은이다. 네 모가지 따기 전엔 절대 포기 안 해. 정태호, 기왕 궁지에 몰린 거 고양이 한번 물어볼래? 그리곤 총 한 자루를 내주는데요. 정만추리를 제껴. 네가 살 길은 그 수밖에 없다. 썸빵 날리지 않으면 당하는 거야. 그게 이 바닥 생리야. 회장님이 얻는 건 뭡니까? 사업상 약간의 이익? 태호를 이렇게 써먹는 곽흥삼. 자절면 그릇에 남 단무지 하나 훔쳐먹으려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손에 피 묻힐 각오였으면 애초에 서울역 오지도 않았어요. 이 총은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너 내 돈 50억 어떻게 할래? 일주일 안에 50억 만들어 오든가 정만추리 파묻어.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얼라리요? 너 뭔데 커성님 안방까지 네가 들락달락거리는겨? 기껏해야 서울 7위 주제. 아, 나 저 잡놈 새끼 근데 냅둬라. 형님. 오늘도 수금이 안 좋아요. 정 사장 패거리들 계속 설치게 두고 보실 건가? 어? 저도 잘 모릅니다. 큰형님의 큰 뜻이니까요. 정 사장은 독사와 악어를 만나 배신을 부추기는데요. 너희들 요새 개밥에 도토리 신세를 가던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양아치들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진짜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칼침 수십 방 맞아가면서 절 구해준 분이 큰형님입니다. 아무리 무정하고 무심해도 저 큰형님 배신 안 합니다. 사장님이 애타게 잡고 있는 그놈 말입니다. 장태호. 한창 눈에 가시인 장태호를 꼰지르는 독사. 등잔 밑이 어둡다고 엎으지 마. 코앞에 있는 놈을 엉뚱한 짓을 쳤어. 서울역부터 이잡듯 뒤질까요? 지발로 걸어들어오기인데 뭐하려고 사수고생해? 어이!
태호는 그런 줄도 모르고 오늘도 훈련을 열심히입니다. 비냈잖아 새끼야. 가돌려. 하지만 도저히 집중할 상황이 아니었죠. 태호야, 바깥 일은 잊어버려. 거기서 네가 누구였든 뭘 하다 왔든 여기선 그냥 흔해 빠진 서울역의 노숙자니까. 저 때문에 선배가 죽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어. 자책도 자꾸 하면 습관된다. 남의 일이면 저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네가 살아남을 생각부터 해. 장태호랑 같이 지낸다고? 뭔가를 건네주는 곽흥삼. 한눈 팔지 말고 잘 감시해. 감시요. 근 돈과 핸드폰입니다. 태진은 태호를 배신할까요? 위험할 거라 괜찮아. 경찰을 쫙 달려있을 거라고.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요. 문수영의 장례식. 자신의 잘못된 결정으로 형이 죽고 혼자 살아버린 죄책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죠. 어이구 자식 오래 걸리네. 결국 미리 대기하고 있던 정 사장 패거리에게 잡혀버리고 맙니다. 네가 뛰어봤자 벼룩이지. 서울역에 짱 박혀 있으면 우리가 못 찾을 줄 알았냐? 네가 곽흥삼이 똘마야 된 것도 다 알아 인마. 어차피 그 거지 새끼도 다 박살나게 돼 있거든. 마침 정차하는 순간이 오자 기회를 놓치지 않는 태호. 이 사이 빠져나갑니다. 정 사장 쪽 애들이 벌써 처리해 줄 겁니다. 우리 나쁜 놈이고. 아니, 이번엔 운이 좋았죠. 정 사장,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여기에서 한 걸음만 물러나면 낭떠러지야. 조건을 붙일 입장이 아니다 너. 죽을 자리를 보고 들어가는 일입니다. 거래든 협상이든 제가 필요한 걸 얻어야겠습니다. 태호는 빠른 상황 판단과 특유의 깡닥으로 곽흥삼이 거래를 받아들여야 할 이유를 대며 논리적으로 그를 설득합니다. 위조 여건하고 도피 자금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 기회만 약속해 주시면 정 사장 반드시 해치우겠습니다. 아깝구나. 정가랑 엮이지만 않았어도 내 밑에서 더 클 수가 있었을 텐데. 러시아제 토카레프 총알은 8발이다. 실패하지 마라. 결국 거래에 성공한 태호. 오후 3시 점심 식사 후 골프 연습 2시간. 다음 행선지는 단골 마사지샵. 매주 금요일마다 들르는 불법 하우스. 태호는 정 사장의 뒤를 밟으며 철저하게 암살 계획을 세우죠. 결국 정 사장의 뒤를 잡은 장태호. 제발 한번 살도. 아야! 하지만 살인 앞에서 망설이는데 죽을 가치도 없는 인간이야. 맞다. 네 말이 다 맞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결국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고 도망칩니다. 뭐하나 임마! 장태호가 잡을 짚으라! 잡을 짚으라! 하지만 궁지에 몰려버린 태호. 칼까지 찔리게 되죠. 곽흥삼이가 시키더나 내 짚으라고. 우리 카드 한번 다시 보고 볼까? 피만 삼기고 쪼고 보면 죽는 기다. 미친놈. 내 카드는 내가 뽑아. 그리고는 스스로 뛰어내리는 태호. 겨우 목숨을 건진 그는 마침 50장이 발견하고 구해줍니다.
흥삼이 금마가 보낸 기야. 애들 풀어서 어떻게든 찾아내겠습니다. 안양 발발이, 천호동 가스통 연락되는 놈들 모조리 연락해. 인자부터 천재야 천재. 이 소식은 곽흥삼의 귀에도 들어갔죠. 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태호는 숨을 만한 곳을 뒤지는 중입니다. 정 사장이 움직일 겁니다. 지금 당장 애들 모아! 알겠습니다. 결국 노숙자들을 모아 전쟁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태호 형 요새 통화 안 보이던데 뭐 들은 거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 인마? 접니다. 아니요. 찾고 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새끼 또 먼저 끊었어, 씨. 여가 나 여기 왔으니 50장은 전에 태호와의 싸움에서 졌지만 이후 다친 자신을 병원에서 치료하게 해줬던 태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엉뚱한 곳을 뒤지는 악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병원이에요. 당장 그만두세요. 장태호 어디 있는겨? 누구요? 칼침을 맞았다고 하는데, 응? 난 몰라요. 참말로 모르는겨? 비켜요. 입냄새 풍기지 말고. 그때 회사는 사무실이 당했답니다. 형님 계시는 호텔로 서두를 줄 알고 거기서 대기 중이었는데 곽흥삼의 사무실은 이미 탈탈 털린 상태였죠. 마귀야. 네, 회장님. 주류도매상이 어디라고 했지? 정 사장 처남이 하는데. 용산입니다. 용산이란다. 그의 말이 떨어지자 그 집 패거리들이 모두 집결하는데 그렇게 정 사장이 관리하는 주류 도매상에서 게임판을 치는 거짓 패거리들. 자, 다들 켜! 뒤늦게 정 사장네 건달들이 도착합니다. 잘 피하는 넘버 5 악어. 전투력 넘치는 넘버 6 배중사. 폼나게 싸우는 넘버 4 독사. 다들 시원하게 한 따까리씩 끝낸 뒤 악어들은 구역마다 배치 다 끝냈습니다. 당분간 정신 똑바로 차려. 어느 한쪽은 깨져야 끝나는 싸움이다. 장태호만 잡으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형님? 사장님, 사장님이 찾으시던 골칫거리 갖다 바칠 테니 이놈 받고 화 푸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그땐 내 모가지 따다 바칠래? 아니요, 형님. 제 말뜻은 그런 게 아니고 뭐또 겁나 갈구네. 마귀야, 네, 회장님. 너는 장태호 그놈 내 앞에 갖다 놔. 그 장태호는 50장이 데려온 나라에게 밤새 간호를 받고 있었죠. 미안해요. 병원은 가봐야 할 거예요. 급한 대로 대충 해놓은 거예요. 제가 노숙하는 사람들 많이 봐서 잘 아는데요. 아저씨처럼 어렵게 사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아저씨는 대체 뭐가 문제예요? 말하자면 길어요. 나도 어렵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게 좀처럼 쉬워지지가 않네요. 흥삼이 금마 호텔을 확 쓸어 뿌려야 되겠어. 그랬다가 이 양쪽 다 폐허가 될 텐데요. 무슨 게 뭐 있어? 이판사판아야. 그 일전에 그 수지 흥삼이 금마 가시나가 마담이라 했지. 애인의 소문이 있습니다. 그 굴의 숨은 너구리 끌어내려면 미끼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럴 줄 알고 배중사가 바에서 죽치고 있었는데요. 그만 돌아가요. 어허, 안 돼. 악어 형님 명령이야. 회장님한테 전화할까요? 지금 진돗개 하나 준 전시 상황이야. 마담이 몰라서 그러는데. 진돗개든 똥개든 가라면 좀 가라. 소주 1병 갖다 주라. 안주는 필요 없고. 결국 루시의 말대로 패거리를 물리는 배중사. 길 같지도 않게 날로 먹게 생겼네. 가서 일 봐. 나 신경 쓰지 말고. 아저씨한테는 벌써 신경 껐어요. 잘했네. 류씨의 대답에 괜히 서운한 서마담. 이때 정 사장네 건달들이 들이닥치는데 술 마시러 왔냐? 여기 비싼데. 우리 사장님이
여기 마담한테 꽂히셨나 봐. 얼른 데리고 오라시네. 근데 그거 안 되겠다. 내가 찜해뒀거든 이 여자. 싸우자는 소리죠. 아, 나 잘 싸운다. 마담이 끌려가자 빡친 류씨. 건달 하나하나 정성 들여 5학년 동양 챔피언의 주먹 맛을 보여줍니다. 칼든 놈은 마담이 처리하고 나이스 타이밍에 나타난 택시를 타고 도망치죠. 기사님, 아무 데나 가까운 응급실로요. 병원 필요 없어. 괜찮아. 이러고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자 기사님, 우리 시원하게 드라이브나 한번 합시다. 상처를 입어가며 마담을 구한 류씨. 죽는 어쩌부려. 그녀에게 류씨는 든든한 흑기사였죠. 류씨도 대책 없는 숙맥이야. 흑기사 노릇을 했으면 공주님 사랑은 얻어야 할 거 아니오. 마음을 들킨 것 같아 머쓱한 류씨. 정 사장이 전국구로 떨거지들을 긁어 모았어요. 마지막으로 용 한번 쓰겠다 이거지. 오늘 먼저 칠 거요. 정만출. 장태호가 실패한 작업 류씨가 마무리 지어야지. 응? 밥값은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엔 곽흥삼이 직접 거지 패거리들 모두 끌고 사생결단을 내려 하는데요. 정 사장 역시 전국의 건달들을 죄다 불러 모으고 있었죠. 그지 패거리들은 공사장 연장들, 정 사장 쪽은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맨지막 류씨도 비장한 모습입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형님. 오늘 우린 전쟁 발발 직전. 대통령은 4번이나 갈아치운 전설의 사채업자 오왕의정의 호출. 정 사장과 곽흥삼의 전쟁을 멈추려는 의도였죠. 이보라 강 사장. 앞으로 더 시끄럽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가요. 그러면요. 제 입장에서도 관내가 평온한 게 제일입니다. 여러 말 할 거 없고 내가 갈라주는 대로 먹으라. 오왕회장은 곽흥삼이 꿈꾸고 있는 미래도시 프로젝트를 정 사장에게 넘겨주려 하고 있었는데요. 중재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회장님 뜻에. 야야, 이렇고 만출이 넘어지고 나면 기대면 내가 상대해주고 가서 헐, 왕회장이 나서더니 곽흥삼은 분하지만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한편 태호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혜진. 아니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같이 상의 좀 합시다. 아 내가 아무리 날탕날탕해도 그래도 명색이 태우 씨 매니저인데 플러스 알파로 나름 친구고 나만 그런가? 태호는 성큼 다가온 혜진의 마음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혜진 앞에 나타난 사마귀. 장태호 어디 있습니까? 진짜 모르는. 생각보다 오래 버티시네요. 인상적입니다. 나 정말 모른다니까요. 결국 그는 알게 되었죠. 그만해! 곽 회장이 찾는 건 나 하나야. 차혜진, 그 사람도 네가 데려갔니? 혜진이 있는 곳으로 끌려온 태호. 끝까지 안 물려고 그랬는데 너무 겁나서. 그런 소리 하지 마요. 혜진 씨 잘못 아니야. 곽흥삼한테 돈까지 받았어. 태우 씨 감시하라고. 매니저가 돼가지고 선 누나 팔아먹고. 내가 그런 놈이야. 반성 같은 거 하지 마. 안 어울려. 그래, 안 어울려. 이때 곽흥삼이 나타납니다. 수술실로 데려가. 안 돼. 나 죽기 싫어. 당신 나 좀 살려줘. 당신 나 살려줘. 넌 실패하지 말았어야 돼. 곽흥삼은 태호 역시 수술실로 보낼 생각이었지만 제갈량 같은 지략가 태호는 이대로 죽을 생각이 없었죠. 중재안 때문에 큰 사업 뺏기고
그렇다고 해칠 명분도 없고 진퇴양난 아닙니까? 태호는 혜진을 살리는 조건으로 곽흥삼에게 정 사장을 칠 계략을 풀어놓습니다. 어찌됐든 장태호, 넌 죽어줘야겠다. 하지만 태호는 정말 이대로 죽는 걸까요? 갑자기 나온 시체에 어리둥절한 독사와 악어. 공장 소각로에 태우겠습니다. 흔적 안 남게 처리해. 정말 죽어버린 장태호. 미안해, 태우씨. 이 소문은 삽시간에 서울역 곳곳으로 퍼졌죠. 상황이 좀 복잡한데. 아저씨도 같이 붙잡혀 있었다면서요. 근데 왜 혼자예요? 장태호 씨는 어디 있고요? 밤새 정성껏 치료해주던 태호가 죽었다니 그녀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죠. 나라야. 노숙자들이 구걸해서 바친 돈으로 술 사먹고 밥 사먹고 그럴 만큼 거기서 높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제자 하나 못 지켜줘요? 태호의 소식에 충격을 받은 류씨. 하지만 그도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버젓이 살아있는 장태호? 여긴 어딥니까? 네가 숨어서 작업할 아지트. 예전엔 여기가 조폭 사무실이었어. 딱 보름이다. 그 안에 끝내야 돼. 도망칠 생각 꿈도 꾸지 마. 죽은 놈은 꿈 같은 거 안 꿉니다. 태우씨, 형! 정 사장 확실하게 털어라. 걱정 마십시오. 태호는 죽은 사람의 신분으로 비밀리에 정 사장을 칠 조력자들을 모으죠. 그리고 정 사장을 확실히 잡을 계획을 브리핑합니다. 자, 다들 갑시다.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때 빼고 광르며 정장까지 까리하게 맞춰 나란히 걷는 5 남자들. 한편 정 사장과 다시 만난 곽흥삼. 그동안 여러모로 죄송했습니다. 사죄드리겠습니다, 사장님. 흥삼 니를 내가 뭘 갔나? 응? 네 일에 구실되다가도 찬스만 생기면 내 등에 칼침 박을 놈인 게야. 나 한 번 속지 두 번 안 속아. 왕 회장님이 계신데 제가 어떻게 딴 생각을 품겠습니까? 못 믿어 하실까봐 선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장태호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기로 정 사장을 낚습니다. 저하고 제 식구들 밥벌이라도 할 수 있게 한번 품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을 참지만 몹시 흡족해 보이네요. 장태호는 작업 들어갔습니다. 구르는 재주들은 다 하나씩 있다 이거지? 한편 류 씨는 웬 옷가게를 기웃거리는데? 나가요. 영업에 방해되니까 나가라고요. 나 옷 사러 온 건데. 아, 그래요? 뭘 사시려고? 제일 좋은 걸로요. 요즘 유행하는 디자인으로 가져와요. 원단은 최고급으로. 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아이고 덥다. 사실 류 씨에겐 잃어버린 딸이 있었는데요. 서마담은 나중에 류 씨가 딸을 찾게 되면 그때 입으라고 정장을 사주러 온 것이었죠. 한창 분위기가 좋을 때 걸려온 전화. 지금요? 딱 봐도 곽흥삼의 호출이네요. 그게 넘버 7께서 5대5로 하라고 하셨는데요. 아니, 그동안 잘라먹은 상납에까지 포함해서 앞으로는 8대2야. 알았어? 어? 장태호가 5대5로 낮춘 거 곽 회장도 묵인 했잖아. 니들이 다시 올려받고 중간에서 잘라먹기로 했냐? 독사하고 악어한테 똑똑히 일러둬. 수금 비율은 계속 5대5로 간다. 장태호가 했던 그대로. 형님. 이런 일에 전혀 관심 없던 류 씨에게 심경의 변화가 생긴 모양입니다. 요령껏 밀당하다가 시원하게 털려줘요. 보고 잡았구나 싶게.
도박빚으로 전 재산을 탕진한 실력을 살려 호구인 척 정 사장에게 접근하는 차혜진. 그리고는 은근슬쩍 웬 서류 하나를 뿌리는데요. 우리 회사 기밀 서류예요. 회장님, 깨평 주신다고 생각하고 받아주십시오. 현찰 들고 찾아갈 테니까 잘 보관하셔. 절대 열어보지 말고. 두둑히 챙겼어. 곽흥삼에게 불려온 서마담은 문차간의 약점을 잡기 위해 몸로비를 해야 했죠. 아저씨, 류 씨가 서마담을 빼내는 걸 마귀가 목격하고 어떤 심경의 변화인지 류 씨는 서마담의 이 일을 그만두길 바랍니다. 그 아이만 찾고 나면 너하고 나 서울역에서 떠나자. 생각해보고요. 오랜 시간 류 씨의 곁에서 마음을 지켜오던 서마담은 드디어 그간의 고통을 보답받는 기분이었죠. 다음 날 정 사장을 만난 차혜진. 서류 어디 있어요? 빨리 줄 거 주고 받읍시다. 이걸 왜 안 와? 내가요 깜빡 잊고 내 집에 놓고 와봤네. 뭐요? 저 호텔에 그냥 계시마. 우리 얼라들이 그 서류 갖고 갈 겁니다. 내가 돈은 그때 받겠습니다. 혜진의 미끼에 제대로 입질을 하는 정 사장. 혜진은 몰래 도청기를 놓고 퇴장하죠. 오일샌드, 이 물에서 기름을 짜낸단 말이가. 예, 원과 석유는 모래나 바위에서 추출하는 기술인데요. 환경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요. 나들 이게 수사했구나 이거.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있고요. 맞나? 서류에 적힌 내용대로라면 완전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회장을 한 만나가 가는 좀에 또 봐야 되겠다. 시답지 않은 사기꾼이마. 대번에 알 수 있다. 따라라. 요거 기다렸지? 결국 혜진을 만나러 온 정 사장. 누구냐니까? 아버지. 내가 이래 뵙게 되가 영광입니다. 저 정만출이라 합니다. 우리 회사 서류 보관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 서류 받고 사례 들여서 보내라. 어이? 이대로 정 사장을 보내버리는 조 회장님? 물어도 되는 미끼인지 건드려 보는 걸세. NS 그린테크 자본금이 10억 달러세. 내가 그 회사 회장이고. 근데 저런 불청객을 약속도 없이 만날 것 같나? 왕년 CEO 조 회장의 메소드 연기 덕에 정 사장은 간곡하게 만남을 요청합니다. 일정이 워낙 빡빡해가지고 아무튼 아버지한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잘 좀 말해주소. 그 후 애를 태울 대로 태워 연락하는 차혜진. 1시까지 객실로 오세요. 아유. 아 예. 딱 10분이에요. 시간 맞춰 오세요. 그래도 그 후 감사원인 척 문차관을 불러 압박을 줍니다. 미래도시 프로젝트에도 담아보고 있단 말입니다. 차관님 파일은 전량 폐기 처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려드립니다. 화재 소방 시설 점검을 위해 하필 이때 사이렌이 울리고 조 회장은 공황 상태에 빠지는데요. 감사팀장님은 난 또다시 회장이 우울 모드로 변한 줄 알고. 우리 여기서 뭐 하는 건가? 헐, 기억을 잃어버린 조 회장님. 그때 찾아온 정 사장. 과연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서울역 노숙자들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한 사나이의 사투를 그린 드라마 라스트. 이 작품은 2015년 JTBC에서 방영된 드라마로 웹툰 라스트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황금의 제국을 연출한 조남국 감독의 연출과 태극기 휘날리며 개와 늑대의 시간 등을 집필한 한지훈 작가의 탄탄한 스토리가 장점인 작품이죠. 뿐만 아니라 이미 범죄도시의 장첸으로 명배우가 된 윤계상의 모습부터 쟁쟁한 연기자들이 대거 출연하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역 노숙자 세계의 넘버원 최종 보스 곽흥삼 역을 맡은 이범수 배우는 웹툰 원작에서 거구의 싸움꾼으로 표현됐던 이미지와는 다르게 카리스마 있는 사업가의 모습으로 색다른 곽흥삼의 모습을 멋지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또한 서마담 역의 박예진, 루중구 역의 박원상 등 내노라 하는 명품 배우들의 완벽한 연기 덕에 조금은 낯선 서울역 노숙자들의 세계에 푹 빠져들 수 있었죠. 비록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한순간에 밑바닥으로 떨어진 장태호가 넘버 7부터 넘버 1까지 모든 보스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짜릿함에 꼭 추천드리고 싶은 수작입니다.